네, 반갑습니다. 1월 17일 금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1%, 나스닥은 0.89%, S&P 500은 마이너스 0.2%, 전체적으로 다 하락했죠. 자, 상승 출발을 하기는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떨어지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살짝 그 급등 같은 분위기가 연출됐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눌리는 형태. 왜냐면 시장이 지금 상승 추세로 진행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미국 증시나 뭐 국내 증시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지금은 반등에 대한 포인트가 만들어지고는 있지만 상승세로 연결되는 그런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당연히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지금 잡혀 있기 때문에 어제 미국 증시 올라온 거 보고서 너무 거기에 같이 동조를 하게 되면은 조금 높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살짝 눌리게 되면, 오늘 우리 주말이잖아요. 주말장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제 약간 흥분한 종목도 있죠. 네, 그런 종목군들이 또 살짝 들어오게 되면서 주가 조정을 좀 보여줄 수 있고요. 대신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뭐 상승 모멘텀이나 또 하락에 대한 어떤 위협도나 이런 것들이 높지 않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이제 눌리는 형태의 모습은 나타날 수 있지만 뭐 부담감이 크게 나타난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관점은 일단 해외 증시는 옆으로 횡보하는 형태 느낌으로 계속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대형주가 만약에 어제 조금 올라갔으니까 살짝 눌리게 되면은 개별주들 또 이제 정치 테마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죠. 네, 왜냐면 이제 체포 적부심에 대한 부분들이 또 기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네, 관련주들 어제 보니까 또 우원식 국회의장 관련주들만 올라가고 뭐 난리가 아니던데, 정치 테마주들이 일단은 첫 번째 인맥 관련주, 사람과 연결된 부분으로 해서 막 움직이게 될 테고요. 그런 형태의 느낌들을 오늘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형주들이 조금 눌릴 수 있다라면 개별주가 튀어 올라갈 수 있는 관련주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우리가 오늘 판단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되겠고, 아침에 눌리게 되면 아시죠? 주말이기 때문에 오후에 서서히 회복하는 모습으로 갈 수 있다, 이 정도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유럽 쪽은 지금 분위기 다 좋습니다. 네, 잘 마무리됐는데 미국 쪽이 너무 올랐다는 부분 때문에 던지는 형태. 그 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가 뭐 앞으로 70% 더 빠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흔들리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 자, 뉴스 상황 보시면 갑자기 굴러떨어진 사과, 이거 애플인가요? 이거 뭐 제목을 이렇게 쓰냐? 갑자기 굴러떨어진 사과. 자, 12월 미국 소매 판매가 예상치를 밑돌았으나 핵심 수치는 견고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니까 지들 마음대로죠. 네. 그리고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애플이 작년 8월 이후 최대 낙폭을 그렸다. 오, 애플이 네, 굴러떨어졌네, 진짜로.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소매 판매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완화되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미국의 소매 판매가 7,292억 달러로 계절 조정 기준 전달 대비 0.4% 증가했다. 직전월 수정치가 0.8%고 시장 예상치는 0.6이었는데 이 정도면 괜찮은 거네요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매 판매가 늘어나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갈 수 있지만 이게 줄어들었다라고 한다면 경기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는데요 라고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일부 수치가 실망스러웠지만 뭐 GDP라든지 여기에 반영되는 수치들은 견고했다. 그래서 아마도 연준에서는 급하게 금리를 내릴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일단 5대5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번 달에 금리 인하는 안 될 것 같죠. 네, 이번에는 금리 동결로 일단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금리를 연속적으로 계속 내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을 시키게 되려면 거기에 걸맞는 지표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조금 진행이 되고 상황을 좀 더 보고 뭐 인플레이션이 좀 뭐 완화가 된다든지 등등의 얘기가 나오게 되면 아마 그 이후에 주가 상승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2월 소매 판매는 실제로 우리의 4분기 GDP 성장률 추정치를 2.7에서 2.9로 끌어올릴 만큼 강력했다라고 평가를 했다는 얘기죠. 네. 자, 애플이 4% 이상 하락했다. 오, 왜 그랬을까요? 뚜렷한 악재가 없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보면은 저런 겁니다.
그냥 차익 실현이죠. 미국 증시에 대한 경계심이 그대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미국 증시가 많이 올라섰던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팔아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12월 달 들어서면서 주가 조정을 크게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주가가 내려갔고 이제 너무 많이 내려가니까 또 기술적 반등이 또 나왔어요. 근데 이 부분을 계속 상승으로 연결시킬 수 없으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옆으로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의 느낌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애플은 올해 들어서 현재까지 매그니피센트 7 중 수익률이 가장 저조하다. 그러니까 애플 쪽으로 몰려가신 분들은 수익이 별로다라고 되어 있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 투자은행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쪽에서 테슬라의 어떤 향후 전망치를 이제 70% 정도는 떨어질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또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 넘게 하락하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엔비디아와 아마존, 알파벳,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마이너스 마감이 좀 됐습니다. 기술주 매도 흐름이 인공지능 및 반도체 관련주 전반에 퍼진 것은 아니었다. TSMC는 호실적에 힘입어서 3.86 뛰었고요. ASML도 3.3% 올랐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어제 많이 올라온 하이닉스가 약간 조정의 포인트가 나타날 수는 있겠죠. 네, 이게 약간 분위기가 막 퍼지게 되면 좀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느낌들을 볼 수 있겠고 그렇게 되면 어제 약간 주춤했던 자동차라든지 아니면은 그 외에 뭐 조선주가 또 올라갈 수도 있겠죠. 네, 그런 쪽으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고 또는 이제 바이오라든지 2차전지 섹터는 지금 테슬라가 밀렸기 때문에 오늘도 빠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이오 쪽으로 자금이 좀 몰려간다든지 등등의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이 조금 주춤해진다 그러면은 바이오가 올라갈 수도 있는데 바이오는 또 어제 매수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자동차? 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주요 업종군에서 움직이는 모습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나타나는 모양새들은 이제 개별주 중심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늘은 이런 대형주 쪽에서의 움직임들은 약간 보합으로 출발하거나 좀 하락세에 전환이 되는 모습이 나오는 반면에 뭐 정시 테마주가 갑자기 올라가든지 등등의 내용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은행주들은 투자 실적이 좋아서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올라갔잖아요. 작년 4분기까지 뭐 이제 어떤 주가 지수라든지 이런 상품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실적이 굉장히 증가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12월 뭐 들어서면서부터 계속적으로 주가 지수가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1분기 실적은 어떨지 모르겠죠. 하지만 지금은 1분기 실적을 걱정할 때가 아니죠. 1월 달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은행주들의 움직임들은 긍정적으로 잡힌 것 같다 보여집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우리나라는 은행주가 아니고요. 증권주로 봐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은행은 IB가 아니잖아요. 네, 그냥 예대마진을 받아먹고 사는 그런 돈놀이 업체들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그 투자 자금을 운영한다거나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거는 이제 증권주가 가깝죠. 그래서 미국의 은행주들이 올라갈 때 우리는 증권주가 움직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데 증권주도 뭐 지금 보면은 시장이 올라가줘야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거라서 글쎄라는 생각도 잠깐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뭐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죠. 네.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뭐 특이사항은 없을 것 같아 보이고요. 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최대 3번에서 4번까지 늘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1월달 금리 인하는 안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예상했었던 것보다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긍정적인 요소가 좀 될 수 있죠. 그래서 기술주,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리플이라든지 코인 관련주들 많이 오르죠. 트럼프 취임이 이제 다음 주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의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 가상화폐가 리플이다 해가지고 리플이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기도 하고요. 뭐 일단 그런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될런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되는지 봐야 되겠고, 이 월러가 금리 인상 때 가장 강경한 매파로 분류했던 인물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는 금리 인하를 더 많이 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뭔가 정책적인 변화가 좀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안 된다 이거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금리 인하는 계속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이란 건 없습니다. 네, 금리 인상은 당분간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서 여러분들이 그런 쪽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코인 시장이 또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요. 기술주 반등이 계속 연결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네. 자, 애플이 왜 갑자기 굴러떨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상황을 좀 보긴 해야 되겠죠. 상승 모멘텀이 좀 부족하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고, 아모레퍼시픽이 어제 급등세를 보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뭐 이런 것들 얘기가 되고 있어서 아모레퍼시픽이 LG생활건강하고 같이 안 좋은 상황 보여줬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반등으로 연결되는 형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은 별로인데 이 아모레퍼시픽은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요거랍니다. 미모, 바이, 마몽드의 다이소 매출이 아주 뭐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근데 전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어서 주가가 워낙 내려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돌파 포인트가 좀 나타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등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는 거죠. 뭐 이 정도면은 좀 올라갈 만도 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국 쪽과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 끌어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 지속적으로 이제 매수가 유입될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또 최근에 화장품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꾸준히 적자를 냈었던 중국 법인의 수익성 회복도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중국 쪽은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해외 시장 쪽에서 이제 뭐 미주, 북미, 그 다음에 유럽 이런 쪽, 네, 그 다음에 동남아 이런 쪽으로 넘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한 번씩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네, 그 정도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아모레퍼시픽은 네, 일단은 실적 증가와 함께 화장품 업황의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움직여 줄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감을 조금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이소에 침투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화장품의 어떤 질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에 뭐 물건이 없어서 못 팔 정도라고 하니까, 네, 이런 것들은 한번 볼만도 하겠습니다.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리비안의 10주 대출을 최종 승인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리비안은 좀 올랐다는 얘기인 거죠? 네. 테슬라는 급락했고, 리비안은 올랐다. 리비안이 올라간 이유는 이 10조 원에 대한 10조 원이나 대출을 받으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런 부분이네요. 네. 자, 피크아웃 걱정 없다. AI 확장의 전력기기주 주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근데 얘네들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상승 포인트가 계속 지속이 되더라도 예전처럼 이렇게 급등하는 형태의 모습은 좀 아닐 거예요. 서서히 상승한다. 천천히 올라간다. 이런 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뭐 효성중공업이나 또는 이제 LS일렉트릭 이런 것들도 요즘에 계속 올라가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현대일렉트릭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과거의 영광을 생각하지 마세요. 네, 천천히 상승한다. 그래서 뭐 지금 가격 대비해서 뭐 100%, 200% 막 더 올라간다 이렇게 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죠. 네, 그런 상태가 있는 거고 목표 주가는 계속 올리고 있기 때문에 올리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멀리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승 흐름을 더 탈 수 있을 것이다.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뭐 AI의 수요 확대 뭐 이런 등등에 대한 포인트를 가지고서 네, 진행이 될 수 있는 모습인 것 같아서 뭐 일단은 긍정적 기대감은 더 보여줄 수는 있을 것 같아 보여요. 근데 지금 효성중공업처럼 뭐 46만 9천 원 나왔는데 이게 뭐 100만 원을 가버린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겠죠.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천천히 당분간은 더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는 나오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조금 체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력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이런 전력 관련한 종목군들하고 플러스 해가지고 원전 관련한 섹터들까지 같이 여러분들이 엮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이다 생각되죠. 이런 부분들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 보이고요. 테슬라가 돌연 사이버트럭에 대한 가격 인하를 통해서 수요 우려감이 나왔구나. 가격을 떨어뜨린다는 것은 잘 팔리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주가 떨어진 모습이었다. 네. 그런 내용들이고 뉴욕 증시 지쳤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지치지는 좀 됐죠. 네, 이제는 다시 정신 차릴 때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저점권은 조금 더 진행해야 되겠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외국인들이 비상계엄 이후에 3조 6,500억을 팔고 떠났다. 와, 씨.
이거 문제 있죠. 네. 연기금 같은 경우는 1조 원 넘게 지금 순매수 해주면서 그래도 1월달 이후에 증시 방어 역할을 충분히 해주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이제 요즘에 조금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시장이 얼마나 안 좋게 만들어졌겠느냐라는 부분들이죠. 이제 조금 안정화 찾게 되고 환율이 조금 떨어지게 되면 그래도 외국인 매수가 슬슬 들어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5개월째 지금 셀코리아 주식을 3조 6,090원. 와, 무지막지하게 팔아쳐먹었네요. 네, 더러운 놈들. 국채도 팔고 있다는 얘기도 좀 있었어요. 네, 근데 요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외국인이라도 사실은 팔고 싶지 않겠습니까? 수익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전쟁이 날지도 모른다는 또는 어떤 어떤 불확실성에 휘말렸다라는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매도하고 싶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빨리 안정화를 시켜줘야지만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팔아먹는 부분들이 제일 큰 문제점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긴 한데 이제 슬슬 외국인들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 보입니다. 네. 날뛰는 정치 테마주.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가 되고, 체포 적부심도 기각이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정치 테마주들이 막 난리가 납니다. 이 우원식 관련주는 사실 나는 대선에 나갈 생각이 없어요. 라고까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막 올라갑니다. 정치 테마주들은 초반에는 사실, 네, 눈을 까디짓고 달려드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냥 연결됐다 그러면 그냥 막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항상 조심하시고 주가가 이제 단기적으로 롤러코스터를 타기 때문에 매수를 하고자 한다면 주가 떨어진 시점에서 지지점 반등 나올 때 그럴 때 공략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네. 자, 오늘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거죠. 미국 증시가 일단은 조정을 좀 받았고 기술주들이 눌렸고 네, 그런 형태들이 있었다. 그 다음에 전기차 쪽에서 테슬라 쪽에 주가 하락이 좀 일어났다는 부분, 네,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실 필요 있겠고, 리비안은 올랐기 때문에 리비안과 연결되는 종목군들이 만약에 있다면 상승 포인트가 있을 수는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외국인들 매도가 많이 나왔다는 거, 그 다음에 아모레퍼시픽, 바닥을 친 것 같다는 느낌들, 네,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 다음에 전력 관련주들이 급하게 올라가지는 않고, 대신에 떨어질 만한 이유도 없기 때문에 서서히 움직이는 형태로 진행될 것이다. 이런 정도로.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주말이잖아요. 주말장인데 이제 대형주들이 약간 혼조 양상을 보이기 시작하면 개별주적으로 수급이 몰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가 어제 많이 올라온 부분에서 살짝 눌러주는 형태로 가게 되고 개별주 움직임이 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변동성에 주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침부터 공략 포인트를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오후에 들어갈 것인지는 조금 지켜봐야 됩니다. 오늘 분위기가 나쁘다 좋다를 딱히 잡기가 어렵겠네요. 그래서 보합 출발 또는 조금 약보합 그런 정도 예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 포인트가 달라질 수 있다. 이 정도로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 보이네요. 네. 자, 일단 오늘 주말이기 때문에 변동성 주의하시고요. 그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쭉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리고요. 저는 장중시황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